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보면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핫해요. 글쓰기에 대한 책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전에는 우리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필력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990년대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글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지금은 메일로 보내요. 전에는 전화로 얘기하던 것들을 이제는 각종 SNS로 글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문자 보내는 거, 카카오톡 보내는 거, SNS에 글쓰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 일종의 짧은 글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SNS가 생기면서 전에보다 글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쓰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피터 드러커라는 분도요, 글쓰기 능력이 앞으로는 스펙을 뛰어넘을 거래요. 여러분이 자녀가 우리가 스펙이라고 할 때는 뭐 학교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글쓰기가 핵심 스펙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직장인들 대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직장인 중에서 70% 이상의 사람들은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30대,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쓰기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우리가 아이일 때만 글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직원이 18만 명 정도 되는 로키트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최고 경영자가 그 18만 명의 직원들을 관찰을 해봤대요. 이렇게 수많은 직원 중에서 나중에 임원까지 경영진까지 승진하는 직원들의 특징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명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요, 전에처럼 아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성적이 얼마인지로 이제는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소개서, 이력서, 글쓰기를 잘해야 되고요. 면접에 가서 말하기를 잘해야지 이제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고요. 회사에 입사해서도 승진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처럼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필수적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내는 능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욱더 많이 글을 쓰는 시대가 될 텐데 아이들이 참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쓰기 지도 목표를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레벨 1은요. 아이가 학교 숙제를 잘해갈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첫 번째 목표예요. 아이가 학교 숙제를 그것만이라도 잘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레벨에서는 글쓰기를 여러분 즐겨 하기를 바라시는 건 안 됩니다. 네, 그건 힘들어요. 어른들 중에서도 70% 이상이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건 어려워요. 글쓰기를 싫어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 3는 자발적으로 읽고 쓰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렇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또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첫째 독서 지도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학교 나이 빼기 2살부터 하루에 그림 동화책 딱 한 권만 소리내서 읽게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1년을 했더니 1년 동안 한 300권 정도 책을 읽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제가 아이 독서 나이에 따라서 2학년짜리 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 한 권 낭독으로 책 읽히는 거를 꾸준히 3년을 했더니 3년이 되던 해부터 아이가 자기 학년 책 플러스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는 아이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권 책 읽는 거 쉬운 책으로 양 적게 꾸준히 3년 요거를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독서도 달라지고요. 쓰기도 달라지고요. 공부도 달라지기 시작한 게 하루 한 권 책 읽기 3년 한 시점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네, 싫어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거꾸로 하시면 돼요. 거꾸로. 여러분 아이 글쓰기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엄마가 내주는 독서로 일기 쓰기 금지. 네, 여러분 시키지 마세요. 안 시켜도 돼요. 왜 안 시켜도 되냐면 2번째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들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학년, 2학년 때는 최소한 독서록 1개, 일기 쓰기 1개는 기본 숙제로 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독서록 하나, 일기 하나만 써도 1년에 글을 100번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여러분 엄마표 글쓰기 숙제 더 내주지 마시고 오늘부터 학교 글쓰기 숙제를 성심껏 정성껏 잘해갈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글쓰기 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3번째로는 아이가 쓰기만 하면 무조건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칭찬할 때는 옆집 아이 하듯이 칭찬해라. 네, 기억나시죠? 네, 너 흥부와 놀부 중에 흥자 너무 잘 썼어. 여러분 이런 칭찬 해주셔도 돼요. 야, 너 그림이 너무 생동감 있다. 끝까지 다 썼네. 너 너무 멋지다. 어머 어떻게 5줄이나 썼어. 여러분 옆집 아이 칭찬하듯이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3가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글쓰기를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엄마표 지도법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하고 글쓰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요. 저희 아이들은 글쓰기 숙제 해야 되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요. 엄마 나 오늘 뭐뭐뭐뭐 해야 되는데 엄마 도와줘. 그럼 제가 옆에서 말로만 도와주거든요. 제가 절대로 대신 써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독서 숙제할 때 엄마가 옆에서 앉아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요. 아이가 쓰기만 하면 칭찬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쓴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한 3학년, 4학년 넘어가면 정말 자기가 잘 쓴다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잘 쓰는 아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비법 3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자녀 글쓰기 할 때 도와주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책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되게 많이 넣었는데 오늘은 딱 1가지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 글쓰기 할 때 말로 도와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글쓰기 숙제가 필요하면 엄마 옆에 옵니다. 저랑 이야기하려고.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 도와준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대화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화하세요라고 하면 책 읽은 내용을 꼬치꼬치 캐묻는 구두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대화는 어른과 어른끼리 하는 대화처럼 일상의 대화 혹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책을 주제로 하는 대화예요. 여러분 구두 테스트와 대화의 차이는요. 구두 테스트는 정답이 있어요. 야, 이 책에 나오는 새가 뭐야? 제비야, 까치야. 그 정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답이 없는 질문과 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쓰기 전 단계 활동으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하고요.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너 책 오늘 뭐 읽었어? 줄거리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읽은 책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은기 엄마가 이번 주에 달러부터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읽었거든. 근데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려서 지난주에 갔더니 2권이 나왔더라.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 근데 그 꿈을 꿈속 나라에 있는 백화점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이런 얘기야. 이러면서 제가 읽었던 재미있었던 책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너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서 재밌었던 거 뭐가 있었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엄마도 그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아니면 엄마 그거 못 봤는데 무슨 얘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니까 엄마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아이하고요. 책을 주제로 대화를 하시면 아이가 글쓰기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라는 거,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요. 독서록 쓸 때 지금 너하고 엄마하고 얘기한 거를 그대로 다 쓰면 된다라고 알려주면요. 애들이 진짜 쉽네? 이러고 순식간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글 잘 쓰게 도와주는 두 번째 방법은요. 대화예요. 우리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의 어휘력이 발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어휘력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이 실려 있는데요. 아이들의 어휘력이요. 처음에 대화로 발전하고요. 나중에 독서로 발전한대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면 나오는 단어가 140개인데요. 대화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1000개래요.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보시고 신문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요. 그게 어휘력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게 좋은 레고 블럭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레고 조각이 10개 있는 아이와 2000개 있는 아이는 만들 수 있는 결과물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어휘력이 많은 아이는 레고 블럭을 많이 가진 아이여서 더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어휘력 높여주는 거는 일상의 대화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하고 같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으로 누가 가장 질문을 많이 만드나 이런 질문 배틀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잇 1개에다가 질문 1개씩을 쓰게 하는데 그 질문이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를 묻지 마세요. 무조건 많이 쓰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여러분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걸로 저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이서 누가 가장 질문을 많이 만드나 게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비 말고 다른 새가 나온다면, 박 안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들어있다면, 흥부와 놀부는 형제인데 왜 흥부는 가난하고 놀부는 부자일까? 왜 동생이 착하게 나오고 형이 나쁘게 나올까? 왜 흥부는 자녀를 9명이나 낳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만들기 제가 말씀드리면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질문을 하게 만드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질문을 되게 잘 만들어요. 여러분 질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흥부야, 너는 왜 아이를 9명을 낳았니?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작가한테 질문해도 돼요. 왜 동생을 착하게 그리고 형을 나쁘게 그렸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게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해 안 되는 내용 질문하는 거. 왜 형수는 흥부한테 어떻게 뺨을 때릴 수가 있지? 이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떠한 질문이든지 다 괜찮은데요. 정답이 없는 질문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든 질문으로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부르타 토론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흥부가 자녀를 왜 9명을 낳았을까? 이거를 갖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아 만약에 우리 집에
형제가 9명이라면 너네 어떨 것 같아? 했더니 저희 첫째는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자기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좋을 것 같다고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9명 중에 너네는 몇째로 태어나고 싶냐 했더니 첫째가 자기는 자기가 첫째인 게 싫대요. 위에 형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가 9이면 총 가족이 11명인데 우리 집에서 잠을 어떻게 자야 되지? 해서 아이들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적도 있어요. 어느 방에서 몇 명이 어떻게 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 배틀 다음에 대화를 계속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아이가 글쓰기 할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습니다.